할머니 생태 수업 120번째 봄, 줄기, 생태미술 3가지.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이제 막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제가 대전과 서울에서 강좌를 여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그 강좌가 모두 끝나서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지난 겨울보다는 더 자주 선생님들에게 생태 수업을 안내하는 영상 계속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는 교구 중에 나무 줄기, 이런 합판으로 만든 나무 줄기 교구가 있는데, 현장에 제가 겨울 동안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이 줄기 소개해 드렸더니 이 줄기 너무 좋다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줄기를 활용한 미술놀이 3가지, 대지미술로 할 수 있는 미술놀이 3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봄 수업에 선생님들이 굳이 이런 줄기가 없더라도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 막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혹은 종이에 그려서 사용을 하셔도 될 텐데요. 어쨌건 이런 줄기가 있다라는 전제로 진행할 수 있는 미술놀이 3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거의 소나무. 자, 첫 번째 놀이는 지금 여기 소나무 숲인데요. 여기 소나무 숲에 보이는 이런 소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면, 숲바닥에 지금 가면 겨울 동안 바람이 불어서, 또 봄철에 바람이 불어서 소나무 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솔잎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나무는 가지 끝을 잘 부러뜨리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가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 떨어진 소나무 잎을 가지고 하는 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숲바닥에 탐색천을 깔고 그 위에 나무 줄기 교구를 놓습니다. 이제 숲바닥에 떨어져 있는 솔가지를 주워옵니다. 소나무가 있는 숲이라면 어디에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솔가지를 구할 수 없다면 미리 주목, 측백, 개비자 같은 잎을 준비해 진행해도 좋습니다. 잎을 주워올 때마다 줄기 교구 주변에 솔가지를 놓습니다. 이때 솔가지 밑부분이 줄기 쪽을 향하도록 하고 주워온 솔가지끼리 닿지 않도록 놓으면 됩니다. 이 나무에 까치를 올려놓으면 한 폭의 동양화가 됩니다. 신라의 화가 솔거가 황룡사 벽에 노송을 그리자 새가 날아와 부딪혀 죽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노송도가 떠오르는 그림이 됩니다. 숲바닥에 떨어진 솔가지를 주웠을 뿐인데 작품이 되죠? 여기에 호랑이 도안을 올리면 미나인 호작도가 됩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고 애군을 막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자연물이지만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교사의 접근에 따라 통합적 수업으로 확장되어 자연미를 담은 미술적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합니다. 물론 나무줄기 교구가 없어도 됩니다. 솔잎을 패턴으로 배치하기만 해도 멋진 작품이 됩니다. 그 위에 호랑이와 까치를 얹으니 같은 재료지만 색다른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봄은 가지 끝에서 온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우리 생태미술 활동은, 봄철에 우리가 봄이 오는 것을 일찍부터 느낄 수 있는, 잎이 나오기 전부터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무 가지입니다. 나무 가지들은 봄이 되면 가지 끝에 물이 오르면서 색을 바꾸게 되죠. 숲속에 있는 참나무들은 은빛으로 탱탱해져서 빛나기 시작하고 멀리에서 봐도 그게 다 보입니다. 버드나무까지는 녹색으로, 그리고 단풍나무는 붉은색으로 색을 입게 되죠. 이렇게 봄은 가지 끝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지 끝에서부터 오는 봄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그걸 미술놀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활동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봄이 오는 계절, 나무를 보면 물이 올라 줄기 끝 색이 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붉은색을 띠고 참나무는 은빛이 돌죠. 끝까지에 달려있는 겨울눈도 부풀어 올라 자랄 준비를 마쳤습니다. 봄가지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특히 더욱 길어진 봄볕을 받으면 나뭇가지 끝 겨울눈이 빨리 나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주변을 산책하며 나무의 가지 끝이 봄이 되어 어떤 색을 띠는지 함께 봅니다. 아직 잎이 나오지 않은 나무를 숲바닥에 표현해봐요. 숲바닥에 나무 줄기 교구를 놓고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와 줄기의 위쪽 수간부가 될 곳에 자유롭게 놓도록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졌죠? 아이들과 함께 숲바닥에 표현한 나무에게 에너지를 받아라 하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자연 산책하며 본 물이 올라 가지 끝에 색을 띤 나무를 표현해 볼까요?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종이를 준비합니다. 종이의 정중앙에 동그라미를 그려두면 좋아요. 그 동그라미에서부터 가장자리로 가지를 그려줍니다. 이때 종이의 상단에만 가지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동마다 자기가 원하는 색의 펜을 선택해 가지를 그리고 각 가지에서 분지된 가지도 그립니다. 가지 끝부분에는 다른 색 펜으로 톡톡 점을 찍어 겨울눈도 표현합니다. 종이의 중앙 하단에 숲에서 주운 나무 껍질을 붙여 줄기를 표현해주면 봄날 가지 끝이 물든 나무가 표현됩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한 줄기는 자작나무 껍질을 가위로 오려 만든 숲이 교구를 사용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만든 나무를 탐색천에 올리면 봄이 오는 숲이 표현됩니다. 나무줄기 교구 활용 서비스 팁. 자, 이 줄기 교구는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 놀이 말고도 얘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꺼내서 딱 펼쳐서 숲바닥에 그냥 놓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자연물들만 배치해도 그 자연스러운 자연미술이 됩니다. 지금 요 숲에는 솔방울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솔방울을 한번 모아서 쭉 놓아 볼게요. 나무줄기의 수간부에 주변에 있는 자연물 한 종을 모아 놓으면 저마다 특징이 있는 나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유아의 경우 주변에서 한 가지 종류의 자연물을 찾아 모으는 단순 채집 활동 자체가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영상에서처럼 주변 자연물로 나무를 표현해 보세요. 세 번째, 대지는 줄기다. 자, 이제 세 번째 미술놀이인데요. 세 번째 미술놀이는 우리 흙바닥에 나 있는 로제트와 함께 하는 미술놀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무 줄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죠. 우리가 대지에 나 있는 로제트들을 나뭇잎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지 자체를 나무 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줄기가 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꼬리가 놓일 거예요. 이 치꼬리 안에는 로제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제트가 많은 곳에 가서 아이들이 이 치꼬리로 로제트 위에 올려놓고 그 주변에 나무 줄기로 이 판을 딱 놓는 겁니다. 치꼬리나 지간고리를 가지고 나가 로제트가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아동 한 명이 로제트 하나를 찾아 고리 안에 로제트가 들어가도록 놓습니다. 고리와 고리 사이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 곳이어야 좋습니다. 모두 자기 로제트를 정하고 고리를 놓았다면 한 그루 나무처럼 표현되기 좋은 자리에 나무줄기 교구를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로제트 고리에서 줄기까지 선으로 연결합니다. 다른 친구가 그린 선에서부터 그려도 좋습니다. 이 활동은 땅이 줄기여서 그 줄기를 가진 나무에 로제트라는 잎이 달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줄기가 없으면 나무가 살 수 없듯이 지구라는 대지가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면 로제트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죠. 오늘은 저희가 운동장에서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로제트가 있는 곳이 아니어서 나무판 교구로 된 로제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로제트에 치꼬리를 놓고 이 줄기를 놔서 대지를 나무 줄기로, 그 다음에 로제트를 나뭇잎이나 열매처럼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로 표현하는 미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바닥에 로제트 모양의 나무를 아동 수보다 많게 놓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치꼬리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줄기를 놓고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연결해 나무처럼 표현해줍니다. 로제트 모양 나무 대신 로제트를 채집해 붙인 채집지에 치꼬리를 놓아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오늘은 나무줄기 교구를 활용해 숲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생태미술 놀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장에서 각자의 수업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1년 수업을 시작하며 숲마을 니스 내 교구 보관벽에 있는 교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